활용 사례를 좀 직접 해볼게요. 대번 싱크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제 개인적으로 쓴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조심해서 일단 살짝 할게요. 요리 정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데이트 뭐 잡기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유료 토크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자세한 내용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구조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쪽에는 리스트가 나오고 있고요. 이쪽은 이제 텍스트 같은 거나 영상이 나오고 있고, 이쪽이 인스펙터라고요. 요거는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DB를 좀 자세히 나눴어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개인 대본 DB가 있고요. 제가 일하는 게 되게 성격이 달라서 이렇게 나눴고, 옵시디언에서 가져와서 수정할 게 있을 때 하는 용도가 있고요. 이거는 에버노트 관련된 거를 다 임포트를 했어요. 사실 이게 제 보물 같은 건데, 여기 보시면 아직 너무 작죠? 에버노트 데이터가 5,973개예요. 웬만한 건 여기서 제가 다 걸러낼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봤던 것 중에서 다음에 또 보고 싶은 것만 넣는 거니까 이게 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 RSS 리더가 있어요. 그럼 여기 세컨더 브레인, 엘프어가님, 플로우님 여러 가지 쫙 그게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댄스 DB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댄스 관련된 거나 뭐 영상, 그다음에 춤추는 거 가르치는 튜토리얼 같은 거를 여기 모아놨어요. 여기서 제가 한번 요 인스펙트 기능이 재미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해볼게요. 영문 대번 싱크 매뉴얼을 읽어본 건데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일이 어디서 다운로드 받았는지 URL이 나오고요. 받아들인 날짜, 파일 사이즈, 웹페이지 이제 그런 정보가 나오고 제가 여기 태그 달 수 있고 이 파일 내가 좋아하는지 안 되는지 이제 플래그를 달 수 있어요. 여기다 이제 주석을 다는 거죠. 이 파일은 그대로인데 주석 파일이 얘랑 같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주석 파일을 여기다 달면 어, 그러면 나중에 이 주석 파일은 이 매뉴얼을 불러들이면 항상 이제 같이 받아들이는 거죠. 어, 대부분은 조금 자료를 자기가 분석을 잘하는 게 있어요. 이걸 불러들이면 벌써 얘가 이 목차를 지가 읽어들여서 이 목차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또 만약에 얘가 매뉴얼이 차례 페이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차례 페이지를 보면 좋은데 만약에 차례 페이지가 안 만들어져 있지 않더라도 얘가 이렇게 제목을 갖고 지가 목차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전부 훑어낼 때 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썸네일은 전체적으로 이미지 보이는 거. PDF니까 이렇게 페이지가 보였고요. 이 페이지가 일반 워드 파일이나, 데번 싱크는 워드 파일도 읽을 수 있고, 뭐 엑셀 당연히 읽을 수 있고요. MS 오피스. 그 다음에 애플에서 나오는 키노트하고 뭐 페이지 그런 거 읽을 수 있고, 심지어 아래 한글을 읽어드리는데 아래 한글을 본문 수정은 못 하는데 그 표지 페이지 정도는 읽어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참 재밌는 기능인데 이 문서를 읽어드렸으면 이 오른쪽을 보시면 이게 내가 만든 어떤 폴더나 어떤 그룹에 어울릴지 얘가 추천을 이렇게 쭉 해주죠. 그러니까 이 파일에서는 제텔 카스텔이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매뉴얼에서. 근데 세컨드 브레이나 제텔 카스텔 그룹에 들어가면 어떨까? 얘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선택을 하고 이 무브를 누르면 이 파일을 그쪽으로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거죠. 그 폴더를 찾을 필요 없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옛날 같았으면 여기서 이거를 어디서 찾아서 어떻게 해서 막 옮길까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이 얘가 이렇게 리스트를 추천해 주면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오른쪽 밑에 있는 거 보면 이 문서랑 관련이 있는 것들을 또 추천을 해줘요. 여기 보면 이제 그래프가 작아서 안 보는데 그래프가 높은 것들은 관련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전자책이나 제텔카스텐이나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제텔카스텐 얘기 안 했는데 얘가 어떻게 이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이런 문서랑 너 DB에 있는 이 문서랑 비슷하다 그런 걸 추천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 파인드 기능은 이 문서 안에서 있는 이제 문서 내에 검색 기능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활용으로 한번 이걸 해볼게요. 이제 전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집에 참치가 있네요. 참치 관련된 요리를 제가 꽤 많이 이제 모아놨어요. 한 29개 되는데, 어, 참치 밥 말고, 그래, 나 참치 파스타 만들어 먹고 싶어.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요, 이렇게. 어드밴스로. 그래서 여기 이미 또 쭉 나오죠? 집에 통조림과 파스타가 있으니까 축축축 있고, 루꼴라를 곁들인 참치 파스타. 루꼴라는 허브인데 집에 루꼴라가 없으니까 빼야겠죠. 그다음에 레몬도 없으니까 레몬도 빼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특이하게, 음, 어, 베이크, 구운 그러니까 참치 파스타인데 구운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치즈가 있는데, 집에 냉장고에 저번에 피자 치즈 만들어 놓고 남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참치, 치즈, 파스타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에버노트로 만들어 놓은 이제 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쭉쭉쭉 하면 이게 6인분이긴 한데 내가 원하는 게 참치, 파스타, 그다음에 아까 베이크.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제 그거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우리가 일상에 쓸 수 있는 게 요리니까 이렇게 이 어드밴스를 이용하게 되면 내가 찾는 거를 뭐 커리를 특별히 만들지 않아도 쭉쭉쭉쭉 쉽게 들어가고 뭐 5월 이게 여기 또 메뉴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만든 레시피만 검색할 수도 있는 거고 영상이 들어있는 레시피를 검색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 데이터의 포맷이 있는 걸 검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검색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편하게 돼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액션에 보면 스마트 그룹이 있어요. 스마트 그룹은 내가 어, 가상의 이제 폴더를 만드는 거예요. 가상의 폴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 와인 데이트라고 만들어진 이 폴더는 실제로 존재하는 폴더가 아니고 스마트 폴더라고 해서 스마트 그룹이라서 내가 검색 결과들을 쭉 만들어 놓으면 이게 가상의 폴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키워드 검색할 때 또 아니 뭐 이렇게 검색할 때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자주 보는 것들은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다음에 리플리케이트라고 있는데요. 파일에 보면 아까 그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게 음악이나 영상이나 교육 같은 경우는 한 선생님이 여러 가지 분야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파일을 그 영상 파일을 각 폴더로 옮기게 되면 너무 복잡하고 파일이 많아지니까 여기에 보면 레플리카라고 보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댄서가 원래 추는 장르가 딴 게 있는데 다른 춤을 췄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두 개를 넣게 되는데 태그를 넣어도 되지만 저는 이거를 replicate to 이렇게 폴더를 하게 되면 여기 파일이 빨간색으로 되면서 이 파일은 여기에도 존재하고 그쪽에도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파일은 하나인데 음, 파일의 개수는 하나인데 각 폴더에 이제 파일이 있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여기 질문을 하면 원래 모니터를 제가 음, 맥북 에어를 쓰는데 지금은 맥북 에어에다가 아이맥 화면을 27인치 넣어서 썼거든요. 이 대본 싱크가 모니터가 작으면 작업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여러 가지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파일이 생성되거나 들어오는 거나 그룹이 뭐고 파일 사이즈도 있지만 아까도 보면 이제 파일이 다운로드 받으면 다운로드 받은 이제 URL 같은 게 들어오는데 그런 패스나 URL 같은 것도 볼 수 있는데 여기 URL이 있잖아요. 근데 이 URL이 짧기 때문에 짧은 모니터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본 싱크는 가능한 한 23인치 이상에서 쓰시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로컬에서 제가 영상 다운로드 받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영상 다운로드 받는 걸 쓰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아까 URL 카피한 걸 넣어주면 다운로드 받는데 원래 그게 1400p로 돼 있는데 프리퍼런스에 보면 내가 아무리 원 소스가 용량이 커더라도 이게 이렇게 줄여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은 720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용량을 줄일 때 표현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사파리의 확장 프로그램에 들어있는데 이 다운로드 받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그냥 바로 다운로드가 이렇게 돼요. 두 가지가 있는데 왜 저는 두 가지 쓰냐면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데서 어떨 때는 이 파일 다운로드 받는 앱이 작동이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번갈아 쓰는 편이에요. 또 이거는 용량이 126메가로 커서 그렇지 보통은 작게 돼 있고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파일이 있고요. 이 파일에는 다운로드 받은 URL 정보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이걸 편하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 그룹을 좀 다시 보면 아까 이거는 제가 오늘 만졌던 파일이고요. 이번 주에 만졌던 파일이 271개가 돼 있고 한 달. 요거 이렇게 좀 많은가 하면 제가 에버노트를 이번 주에 받아들인 게 있어서 파일이 좀 많았거든요. 또 이런 식으로 스마트 그룹에 파일이나 날짜나 아니면 가장 많이 본 거, 읽지 않은 걸 해놓으면 그 파일을 내가 요즘에 보고 이제 놓친 파일들을 좀 볼 수 있고 읽지 못한 것들을 좀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좀 편한 것 같아요. 대면 여기까지 하고요. 같이 토론을 하는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민님, 이 제가 그 워크플로우가 잘 안 그려지는데요. 네. 파일로 저장하는 거, 파일을, 파일 그냥 로컬에다가 받으면은 대본 싱크가 그냥 알아서 이렇게 인덱싱이든 뭐 임포팅이든 자기가 하는 일단 건가요? 저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조건을 정해놨어요. 예를 들면, 음, 그 대부분의 강의 영상은 한 번을 보고 구간을 반복해서 보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 건 다운로드 받지 않고 있는데, 요리에서 복잡한 부분이나 아니면 운동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춤에서 좀 안 되는 부분처럼 제가 반복해서 봐야 되는 것만 다운로드 받고 있고, 그거 아닌 것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해라고 불렸던 때는 여럿 어, 유튜브 링크 정도만 넣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주석을 달고 있고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은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인데, 여기서 대본 싱크도 받아들이는 법이 두 가지 있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임포트 방식은 대본 싱크 DB에 아예 집어넣는 방식이 있고요.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 다운로드 받는 이 폴더를 인덱스 시켜놓으면 이 정보를 다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임포트하면 파일 사이즈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저는 이 다운로드 받은 이 폴더를 인덱싱하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여기 업데이트를 버튼이 있거든요. 이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내가 받았던 폴더들이 다시 인덱싱 되면서 메타데이터가 다시 대번 싱크에 들어가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본 싱크에서도 문서 작성이 가능한데요. 그렇게 어떤 형태가 되면 플레인 텍스트, 리치 텍스트 포맷, 마크다운이 있어요. 마크다운도 있는데 굳이 저희가 마크다운은 옵시디언 놔두고 여기서 할 필요 없어서 저는 문서 작성은 여기서 거의 안 하고 여기서는 저는 코멘트 작성만 좀 주로 하는 편이에요. 마크다운 읽을 수도 있고 대본 것도 읽을 수 있어요. 예, 지금 다운로드 받은 거를 업데이트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맨 처음에 그 파일을 인덱스를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업데이트만 하면 다운로드 받은 거나 제가 다운로드 받은 PDF나 영상 같은 게 저절로 업데이트 되는데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업데이트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그 인덱싱을 원하는 폴더만 정해놓으면 이 버튼만 누르면 항상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에버노트 문서들은 그냥 제가 임포트를 시켰어요.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 파일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제가 임포트 된 파일하고 인덱스 되는 파일 사이즈랑 비교해 드리면요. 영상 파일은 영상 파일이 정치가 되게 크지만 이거는 인덱스가 돼 있어서 367메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에버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임포트 시켰기 때문에 8.1기가 정도 돼요. 또 파일 사이즈가 좀 많이 차이 나죠. 아직 대본 싱크가 에버노트는 인덱스로 안 되고 임포트로만 하기 때문에 파일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하는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게 RSS 같은 경우 보면 RSS 파일이 암만 많더라도 저기는 메타 정보만 갖고 있기 때문에 63메가밖에 안 되니까 파일 사이즈 굉장히 작아요. 어. 분류도 자동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텍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데번싱크도 받아들이는 할키인데 방식이 몇 가지 있는데 북마크로 이 위치 URL만 하는 방식도 있고요. 텍스트를 가져오는 방식도 있고 PDF로 이미지랑 텍스트를 같이 가져오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PDF를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일단 요거를 PDF로 받아볼게요. 그러면 PDF로 아까 받은 게 이 인덱스 폴더에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고 그것도 제가 룰을 정하면 폴더별로 자동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인덱스에 있는 걸 일단 우리가 GTD처럼 한 곳에 모아놓고 한 번 읽어놓고 제가 수동으로 다른 폴더로 이동시키는 걸 편하게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그런 식으로는 안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자동으로 룰을 정해놓으면 다운로드는 받은 게 해당 폴더로 이동할 수 있는 방식도 그건 있어요, 기능은요. PDF로 받는 게 그 전체 레이아웃이 제일 깨지지 않더라고요. PDF하고 두 가지가 제일 안 깨지는데 웹페이지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데 PDF로 받는 게 깨지지 않아서 그렇게 받고 있어요. 소트 기능은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여기에서 보면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처음에 갈 수 있게 정해져서 캡처받은 게 바로 이동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번거롭더라고요. 그냥 저는 인박스에 한 번에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 번씩 읽어보고 해당 폴더로 좀 옮기는 방식으로 저는 하고 있어요. 음, 이게 맥북 에어라 용량은 많지 않은데 인덱스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 DB들은 제가 집에 나스를 갖고 있거든요. 나스에 데이터 큰 용량이 있는 것들은 영상 정보는 다 그쪽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덱스 파일 아까 보신 것처럼 300메가 정도밖에 안 돼서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임포트 방식으로 쓰시게 되면 하드디스크 용량이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가끔 블로그를 보면은 복붙 방지로 그 텍스트에 보안 처리 같은 게 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글들을 PDF로 클리핑했을 때는 검색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블로그에서 그게 어떤 식으로 방지가 돼 있는 거죠? 제가 전에 PDF로 다운로드 받아서 검색을 네. 하는데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더니 음, 이상한 문자로 변환되더라고요. 그거는 그 인코딩하고 뭐 디코딩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프린팅 건가요? PDF로 변환하면 검색이 안 되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PDF로 검색이 안 되면 여기 웹 아치브 방식으로 해서 웹페이지하고 이미지하고 같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다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데번싱크 모바일, 데번싱크는 앱이 다 비쌉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용도 따로 사셔야 되고 모바일용도 따로 사셔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동기화 설명을 드렸는데, 맥하고 맥끼리 동기화하고요. 그 모바일 쪽 동기화하고 똑같거든요. 저기 다이렉트 할 건지 아이클라우드나 드롭박스를 통해서 할 건지 그거만 정해주시면 나머지는 이제 자동으로 되니까 그거 화면을 아예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게 싱크 설정하는 페이지입니다. 아이클라우드로 동기화할 것들이 지금 체크박스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아이클라우드로 동기화를 시키는 거고요. 여기 체크가 안 돼 있는 것들은 제가 맥하고 맥끼리 아니면 맥하고 모바일끼리 다이렉트로 동기화할 때를 체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맨 처음에 동기화할 때 시간이 크지 그 이후로 동기화하는 데는 실시간까지는 아니지만 시간이 느리거나 그렇게 느낀 적은 없었어요. 모바일하고 그 컴퓨터하고 이렇게 동기가 잘 되는지 물어보시네요. 제가 모바일에서 타이핑이나 그런 게 좀 느려서 모바일에서는 좀 캡처를 많이 안 해봤거든요.
어, 예. 근데 텍스트 정도는 별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음, 그건 모르겠어요. 그게 데스크탑에 있는 웹페이지 레이아웃하고 모바일에 있는 웹페이지 레이아웃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웹페이지 레이아웃을 PDF로 받아서 데스크탑에서 읽으면 그거는 모바일로 보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 혹시 기사 같은 거 읽고, 네. 기사나 블로그 글을 읽고 하이라이팅 같은 거 하시나요? 매뉴얼은 제가 하이라이팅 하는데 기사까지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쭉 모아놓고요. 비슷한 기사라면 머지 기능이 있어요. 여러 파일을 그냥 하나를 합치기도 하고요. 아니면 기사를 하나 놓고 하나 폴더를 만들어서 그거를 요약한 걸 하나 따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네.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예. 일단 매뉴얼 같이 두고두고 볼 것 같은 문서에서는 제가 하이라이트를 하고 있어요. 데번싱크가 하이라이트 기능을 제공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기사 같은 경우는 제가 하이라이트 할 만큼 중요한 기사를 많이 못 봐서 그런지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폴더를 만들어서 그 관련된 뉴스를 한 폴더에 넣고요. 그거를 함께 합치는 기능이 있어서 함께 합치거나 그 기사들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서 그렇게 저는 이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 약간 여러 개의 기사들에서 핵심 내용을 뽑아내서 하나의 노트에 적어놓고 네네네네네. 거기로 예. 그렇지 이해했습니다. 않으면 아무리 하이라이트 쳤지만 제가 예전에 캡처한 그 뉴스들을 쭉 다 읽어야 되니까 그게 번거로운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요약해서 하나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검색을 해서 그 핵심이 요약된 노트를 딱 클릭했을 때요. 네. 거기에 참조된 기사들 목록도 딱 볼 수 있을까요? 음, 리스트는 넣을 수 있어요. 패스나 리스트를 대본에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에 참고 파일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 그 기능은 되고 있는데 저는 그건 많이 안 써봤어요. 네. 형님 그 쓰시면서 되게 사례 같은 걸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대본을 사용하기 전에는 제가 관심이 있는 거를 북마크를 메모를 해놓지만 그게 산별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본을 이용하다 보니까 제가 스마트 그룹도 쓸 수 있고 태그도 여러 개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본 스크 쓸 때는 그러니까 제텐카스텔 방식으로 노트를 하기 전인데 이거를 이용하니까 그나마 그 흐름들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어항에서 물고기를 필터도 없이 공기 주는 것도 없이 키운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에코시스템으로 시작을 했다가 무한수 방식을 알았는데 무한수 방식을 하려면 흙에서 정화되는 이제 어 협기성 바이러스 뭐 그런 것까지 알게 되면 그거를 쭉 이어서 갈 수 있는 식으로 제가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냥 그거를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어떤 생각이 있으면 그거를 제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오류 같은 거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요리 같은 경우가 딱 눈에 보이기 편해서 했는데 이렇게 내가 어떤 검색해서 결과물을 얻게 되려고 그러면 이게 물론 애플에서 스팟라이트도 좋고 또 옵시즌에서 내가 링크를 수동으로 거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예전에 했던 거를 한 번에 제가 불러드리면서 필요한 걸 다 찾을 수 있다는 게 속도 면에서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이걸 물론 옵시즌에서 링크를 걸 수 있잖아요. 백링크 걸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백링크를 걸다 보면 백링크를 그냥 의식적으로 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링크를 건다는 게 어떤 제가 그 글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냥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백링크 걸다 보면 작성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또 어떤 뉴스 같은 거는 하나하나 아토믹으로 글을 써서 늘만큼 그런 게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를 작성하기보다는 제 인박스에 쭉 넣어놓고
나중에 저기서 걸러서 하나를 만드는 거는 좀 편한 것 같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예전에도 아까 철학 얘기를 살짝 했는데 철학 관련된 내용도 대본 싱크를 많이 받아놨는데 그거는 내게 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옵시디언에서 철학 관련된 여러 가지 사상이나 뭐 그 연관된 걸 이어가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그거는 확실히 내 거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리, 취미 좀 단순한 것처럼 아니면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 건데, 나 이런 거 알고 있어. 나 이런 자료 있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짜잔 보여줄 때는 최고인데, 어떤 거를 내 거를 확실히 만드는 데는 옵시디언이나 아니면 요즘에 다른 뭐, 로그시크나 그런 앱보다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좀 있고, 빨리 찾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생각과 생각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는 조금 이 앱에서는 부족한 것 같아요. UX가 다른 앱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앱을 사놓고 못 쓰는 앱이 예전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대본싱크고 하나는 옴니포커스인데, 옴니포커스는 아직도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대본도 한동안 계속 그랬는데, 제가 대본을 어떻게 쓰게 됐냐면, 음, 아버지가 몇 년 동안 만드신 문서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께서 파일 관리가 전혀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누구한테 보낸 팩스 아니면 무슨 업체 연말 결산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문서에 안녕하세요가 됐으면 그냥 파일 제목이 안녕하세요로 돼 있죠. 그거를 근데 그게 파일이 이렇게 7년이나 10년 정도 되니까 제가 그걸 다 열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본에 넣어버렸어요. 대본에 넣으면 얘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디플리케이트 기능이 있거든요. 듀플리케. 화면이 보일지 모르는데 지금 디플리케이트가 있는데 여기도 제가 중복된 영상이 있는 거나 중복된 파일이 있는 거죠. 이게 꽤 잘 찾아내요. 영상도 찾아내고 텍스트도 조금 변경돼도 얘가 이거랑 이거랑 거의 비슷한 거를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거를 두 개씩 갖고 있잖아요. 얘를 빼버리면 얘는 디플리케이트가 아니니까 하나가 없어져 버린 거죠. 아침 입냄새, 네. 원인은 입속세균. 그리고 이 문서랑 이 문서랑 좀 비슷하다. 그다음에 이 문서랑 이 문서랑 관련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버지가 그때 그러니까 누워 계셔서 아프셔서 못 일어나셨는데 그 파일이 뭔지 알아서 제가 그 일을 좀 맞출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계기로 대본 싱크를 사용하게 됐어요. 하루에 몇 개 정도나 노트가 쌓이시는 건가요? 어, 지난번 토크에서 하루에 5개씩 하고 10분쯤 한다고 그러셨는데 네. 저 충격받았어.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안 할 때는 안 하고, 할 때는 네. 이렇게 그냥 쫙, 쭉쭉쭉쭉 하는 식이에요. 얘가 워낙 캡처가 쉽잖아요. 단축키 만들어서 아까 하는 거 보셨잖아요. 일단 네. 쭉쭉쭉 받아놓고, 나중에 그걸 읽어보고 있어요. 저도 규칙적으로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읽어보는 게 그게 진짜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예. 일단은 다 대본에 넣어놓고 언젠가 읽겠다 이렇게 가시는 거군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업무고 일이었다면 이게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음. 제가 하는 게 업무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취미에다가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네. 나중에 TV 보면서 귤 까먹으면 뭐 한 통막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간 나면 읽어보면 재밌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 자주 보시는구나, 그렇게. 남자분 이게 여기 우리 모두 어른이니까 네. 보자면 연예 기술. 연애에 관련된 게 96에 이거는 좀 심화된 것도 있거든요. 아이고,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아이고, 그럼 또 아티스트셨군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인데 어,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렇게 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씩 보면서 옛날에 재밌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연구 과제고 모였다면 이게 힘들어서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